예,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로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줄지가 문제인데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은 계속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년에 대통령이 던진 화두. 북한에 대한 어떤 개별 관광 얘기, 개별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또 외교 안보 쪽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자들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또 미국에 가서 비건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또 한 얘기도 있고요. 먼저 이게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제재 저촉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인데 당국자들 이야기로는 접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기본이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또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독자적 제재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정부의 얘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 관광을 관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해리스 대사가 이제 얘기한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 관광을 가면 뭐 이렇게 소지품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소지품을 갖고 가느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이제 지난 2018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을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뭡니까 뭐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노트북을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트북을 반입을 못 하게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제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제재는 제재를 집행하는 주체의 의지와 또 재량권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벌써 30만 명을 지난해 북한에 관광객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재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중국 당국이거든요. 그 중국 당국이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광에 보낼 때 있어서 약간 이제 그 재량권을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이 된 거고, 원래는 뭐 100만 명이 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에도 발이 묶여 있는 거고, 또 한미 간의 협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개별 관광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관광이 성사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종의 물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반입이 안 되는데 뭐 관광객이 사실 이제 뭐 그런 물건을 갖고 갈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소지품 검사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불편함이 이제 초래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 중요한 요소는 우리 관광객이 DMZ를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경유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DMZ를 통과하면 이 DMZ 관할권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사를 이제 실제로 또 움직이는 또 국가가 결국은 미국이니까 결국에 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했던 그 발언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주한 미국 대사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조건은 달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그냥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속내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예. 이렇게 보면 맞고요. 저도 이제 뭐 미국 외교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원칙적 입장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입장은 이제 뭐 협상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빨리 빨리 오게 만드는 것, 다시 협상장에 복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첫 번째 목표고요. 뭐 아시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제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조건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는 2018년 그 6월에 이제 그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싱가포르 합의 이행, 특히 이제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합의 이행을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목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이 목표 실행과 관련해서 이 제재라는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제재 공조를 해서 유지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제재 완화라는 첫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확실하게 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편하다, 고민스럽게 만든다 이런 뉘앙스가 그 발언 내용 중에 좀 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특파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의 주권국으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해 왔다. 오해가 없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하겠다. 이 오해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쪽 국무부, 그러니까 미군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예. 이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공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불신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해라는 부분이 예. 정말 뭐 평소에 한미 간의 신뢰 관계 또는 뭐 공조가 확실하다면 굳이 오해라는 표현은 계속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문제라는 어떤 그 예민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모르니까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예. 이 오해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해요. 예.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 개별 관광에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분들이 관광을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어떤 이 협력 사업으로 나아가고,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와 또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미 간의 협의는 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뭐 우리 측에서는 미국까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좀 하나둘씩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 이제 지난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게 있고, 그렇죠. 또 미국과는 이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받은 제재 면제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꽤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의 그 대북 식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톤. 그것도 아직 제재 면제, 미국 측의 양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또 개풍군의 그 양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들, 그 외에 이제 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관련된 그런 제재 면제 사항들, 그리고 이제 주로 인도적 지원 또 개발 협력 사업과 관련된 제재 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NGO 차원에서 또 제재 면제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북한도 상당히 이익이 되는, 실리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부터 우선 이제 추진을 하고, 또 남북한이 이 협력을 하다가 추가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나 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이 투 트랙을 또 활용을 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요. 거죠. 호응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작년 연말인가요? 10월경에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얘기를 먼저 꺼냈고 저희들이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니 계속 안 만나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월까지 아예 다 철거하라 이런 통지를 우리 측에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면 항상 예전에 불미스러웠던 일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그런 논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또 그런 안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은 그 뭐 연일 대남 비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만 보고 북한을 이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 또 언론 매체를 통해 입장하고 예. 실제 이제 속마음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북 협력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죠. 북한은 상당한 협력을 지금 원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주민생활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협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그 얘기를 좀 길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런 요소를 생각하면 북한은 남북 협력을 원하는데 자존심을 크게 상하면서까지 협력을 하고 싶지는 않다. 특히 또 미국의 성인을 일일이 이렇게 받으면서까지 남북 협력을 하기에는 정말 이거는 자존심이 좀 너무 상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잘 이렇게 협의가 돼서 협력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저는 북한이 호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의 반응을 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중요했던 것이 이 자리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 왔다. 북한 언급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역할이 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뭐 사실상 시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특히 그 북중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5번 만났습니다. 주변국 정상과는 가장 많이 만났고요. 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얘기를 가장 지금 경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민생과 또는 무역 외화 수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뭐 거의 절대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발전 관련해서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인데 당연히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다시 이제 당부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연말에 북한이 뭐 또 ICBM급 도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도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시 이제 중국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무역 협상도 1단계 이제 타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 또 선거를 하는데 이게 그 북한과의 협상이 잘 돼서 이게 외교적 업적으로 이게 또 내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협조도 좀 더 이제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아마 더 긴밀하게 중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 큰 목표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재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르잖아요. 항상 중국 쪽은 어느 정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식 역할 강조하기 전날 바로 또 미 재무부에서 두 곳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12월 22일 날 완료됐던 그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글쎄 그게 굉장히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허술하게 편법을 이용해서 다시 뭐 북한 노동자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부분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이제 좀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걸 또 막기에는 또 솔직히 이제 역부족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입장하고 전혀 반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재무부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는 그 중국의 뭐 노동자 합숙소라 그러나요? 뭐 그게 이제 제재를 했죠. 제가 볼 때 뭐 상당히 이제 상징적 차원이긴 한데 어떻든 이제 경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는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북한의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지금 그게 지금 최선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를 명분을 줘야 된다. 그 핵심 명분이 제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비핵화 합의 이행도 더 촉진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번에 이제 그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타결 이후에 아마 별도로 미국을 많이 설득할 겁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다시 비핵화 협상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낼 거로 봅니다. 그럼 미국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목표는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시켜서 이제 진전시키는 건데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거는 같은 겁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라는 수단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한미 간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미국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은 연초에 북한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라는 손을 내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뭐 뜨뜨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북미 간의 대화가 올해 좀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이게 이제 이 북미 간의 이 문제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한 것도 결국 이제 북미 간 협상이 원활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다 이것도 생물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했지만은 이 제재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움직일 겁니다.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별 관광이 허용이 된다든지, 또 이 개별 관광과 더불어 뭐 한미 군사훈련이 또 유예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이 미국이 정말 이게 형식적인 어떤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면 뭐 협상은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북한의 도발의 모습 작년 또 하반기에 여러 번 뭐 동창이 뭐 그런 시험 발사를 할지 저희를 도발로 간주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장 완화까지는 그러니까 악화되는 상황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방위 분담금 협정 체결 얘기 좀 하겠습니다. 6번을 만났는데요. 연말 해를 넘겨가지고 올해 새해 첫 미국에서 만났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조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좀 낮췄지만 여전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이게 방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또 연계돼 있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금 정은보 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계가 뭐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그 이슈를 이제 다양한 이슈를 종합해서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 카드를 활용하는 거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제 뭐 다양한 이슈를 서로 연계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뭐 그러는 거죠. 이제 국익 관철을 위해서. 예,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비핵화 협상하고도 뭐 저는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가 다 맞물려 있는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개별 관광 관련된 미국의 어떤 협조나 지지와도 뭐 저는 그 관철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그 최대 많은 분담금을 확보를 해서 또 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제 이걸 잘 연계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국익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제 그 목표에 얼마나 부응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거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